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확진자가 38% 급증했다면서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서서히 늘면 정부가 준비한 대로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대응 과정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접종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뜻깊은 설 연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절대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편 중동 순방 이후 내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지 7주 만에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증도는 델타 변이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며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을 이루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지 7주 만에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정부가 우세종화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검출률 50%를 넘어섰습니다. 권역별 검출률은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 순으로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독감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을 이르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효율화하는데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하루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저위험군 1회, 고위험군 2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지자체 관리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400곳으로 늘려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90개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진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치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평택 등 4곳에서 이러한 체계 전환을 적용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큰 만큼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순회 이틀째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GTX 추가 추진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구상을 담은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경기 지역 순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과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반성한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GTX 노선을 추가해서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분당, 일산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주와 양평을 거쳐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에선 가족사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인회라고 불리는 이 후보의 측근들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지지율 정체 속의 쇄신 작업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핵능력을 키우고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구술했다는 내용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선 상처받은 분들에게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 지방 청년 등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고시원을 방문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석유 비축기지를 찾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설 연휴에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도 26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안 후보 측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신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이런 기획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2주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됐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24시간 실종자 수색이 이뤄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오늘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던 수색 작업이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구조 인력 200여 명과 인명 구조견 5마리가 투입됐는데요. 수색 작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꼽혔던 타워 크레인의 해체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건물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나머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내부를 집중 수색 중인데요. 우선순위로 정한 게 구조견들이 이상 반응을 보였던 22층과 27층 입니다. 22층에는 1톤짜리 소형 굴착기를 투입해 덩어리가 큰 콘크리트를 깨고 잔해물을 걷어내고 있고 또 27층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문 구조대원 17명도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현대산업개발도 작업자들을 3교대로 투입해 수색 공간에 지지대를 세우고 잔해물을 치우는 등 구조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수본은 오늘 오후 3시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잠시 후에 열리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현재 수사부장이 맡고 있는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을 광주경찰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사본부 인력도 20명을 늘려 89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29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 41명을 조사해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8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인화성 물질도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옵니다. 먹구름 같은 짙은 연기는 도시 마늘을 뒤덮었습니다. 헬기 넉대가 공장 주변 상공을 맴돌며 연신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섬유 소재 생산 기업인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55분쯤. 불은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해 완제품을 보관하는 인근 창고까지 옮겨 붙으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과 건물 붕괴 위험으로 진입이 늦어지며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 40분가량이 지난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려 인접 지역인 부산과 경남, 경북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진화가 지금 어려운 거는 지금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그쪽에 물이 붕괴돼가지고 물이 침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8시간 만에 초진에 성공했고 지금은 잔불 정리와 함께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돈을 내야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일회용 컵 보증금은 300원입니다.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해당 매장이나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다른 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일된 크기의 일회용 컵 표준 규격도 마련됩니다. 매장마다 다른 크기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운반이나 보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가 재생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식당 등에서 사라집니다.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용 물티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그리고 가족 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동유럽 지역에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자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과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민항기 등을 이용하는 자발적 철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들이 철수한 후에도 미 대사관 운영은 계속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로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무기 공급 사실을 공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서방 측의 공동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I just authorized myself the provision of American origin military equipment that's with third countr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to get to Ukraine.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5,000명 규모의 미군을 러시아 인근의 동유럽 지역 나토 동맹국에 파견하고 발트 해에는 군함과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만간 추가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대응 방침에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압박 카드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다음 달 정도면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달 중순 80만 명에 육박하던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서서히 내림세를 보이며 7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했던 미국 북동부,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서 신규 확진이 크게 줄고 있는 데 힘입은 겁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은 한 달 내 미국 전역의 오미크론 감염 수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재차 전망했습니다. As we get into the next weeks to the month or so, we'll see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the level of infection get to below what I call that area of control.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처럼 확산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수준으로 위험도가 내려가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선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다른 변이 출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We get yet again another variant that has characteristics that would be problematic, like a high degree of transmissibility or a high degree of virulence.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4차 접종 실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차 접종을 실시 중인 이스라엘에선 보건당국이 4차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3차 접종자보다 중증자에 대한 저항력은 3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풍토병처럼 철마다 유행하는 엔데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스 클루즈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증세가 진정되고 나면 몇 주 또는 몇 달간 지금 같은 폭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이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So we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a period of quiet before the COVID-19 may come back towards end of the year, but not necessarily the pandemic coming back. 클루즈 소장은 유럽에서 3월까지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오미크론이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처럼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전 변이들과 비교해 덜 심각한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진자 폭증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40만 명을 오가던 프랑스는 23일에도 38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 17만여 명, 독일도 10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18일 기준 관할 53개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일주일 전 6.3%에서 15%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로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돈은 불어나고 연장됐던 대출 만기마저 오는 3월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느낌이다. 자영업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출구가 있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오던 맛집도요. 그리고 또 폐기로 똘똘 뭉친 젊은 사장님도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마다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거 카드 매출로 확인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도 있었죠. 전년 대비 매출액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 희망을 품었던 게 벌써 2년입니다. 치킨집은 밤 9시부터가 피크죠. 하지만 9시 영업 제한입니다. 영업하지 말란 거나 다를 바 없다죠. 코로나 이후 1억 5천을 빌렸는데 최근에 5천만 원 더 빌렸습니다. 코로나 이게 시작되었던 그 시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있거든요. 원금 상환을 할 수 있겠지 하고 끌어온 게 여기까지인데 올해부터 제가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원금 상환을 해야 돼요. 의류 시장도 썰렁합니다. 은행빚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써야 합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사수면서도 돼요. 그거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월세도 지금 2달 정도 밀려있고. 대출이 된다고 해도 반에서 버텨야 하는 건지.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들이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액이 632조 원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31%나 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같은 기간 276만 9,600여 명으로 32% 넘게 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서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157조 원이거든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 한 명당 대출액은 평균 5억 7천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빚낸 자영업자의 15%는 대출 금액이 연소득의 5배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온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역지원금이 320만 명에게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대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대출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3월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거든요. 인원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방역 패스. 지금 3가지를 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출을 갚으려면 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그 과정 환경이 갖춰져야죠.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정경련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4명이 이렇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요. 24%가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 보증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과 부산, 대구 등 2개 지방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 신용 점수가 745점에서 919점까지인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내 악어봉은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산행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정규 탐방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충주호로 뻗어있는 월악산 능선. 호수를 향해 기어가는 악어떼를 닮았습니다. SNS에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악어봉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하지만 진입로부터 출입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출입금지 지역입니다. 경고방송까지 나옵니다. 일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탐방객들 탓에 최근 3년간 국립공원공단에 적발된 불법 산행은 337건에 달합니다. 이 지역이 이제 비보전 탐방로거든요. 탐방객 안전이나 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나 단속을 여러 차례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이 같은 악어봉이 환경부로부터 보호구역 해제 승인을 받고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태조사 결과 보호구역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엔 정규 탐방로와 전망대 등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3월경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탐방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불법 산행을 해야만 볼 수 있던 숨겨진 충주호의 비경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29포인트 하락한 2,792에 코스닥은 27.45포인트 내린 915.4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실적 부진 등의 우려로 개임주들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펄어비스가 8% 가까이 급락했고 카카오뱅크가 외국인의 팔자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공장 화재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하며 7%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농심이 올해 호실적이 기대되며 6%대 강세를 보였고 K옥션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196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8.4도로 마치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추위는 덜하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질 텐데요. 광주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곳곳에 약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내일 새벽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강원 영서 지역에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충북, 제주 산간에 1cm가 이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약하게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3도로 대부분 영상권이 되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